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술보다 음악보다 글보다 여러분들의 취업이 더 간절한 남자 강백수입니다.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이렇게 또 벚꽃도 막 폈었고 꽃들도 아직까지 있고 날씨도 따끈따끈해지는데 취업 준비하는데 이 봄 날씨처럼 이렇게 또 막강한 적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날씨 속에서도 또 이런 따뜻한 봄날 기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 진짜 이제 봄 이렇게 금방 가고 여름 금방 오고 이렇게 계절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랑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가 해오던 거 그대로 부족한 점들 채워나가면서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차가 좀 수리 중이라 저희가 미리 이렇게 프로필을 또 받아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이하늘, 가명이고요. 학력은 지방소재대학 졸업이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지원기업은 LH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LH 토목 직무라고 하네요. 특이사항은 자소서 문항 중에 직업윤리에 관한 질문의 포인트를 잘 못 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늘학생과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토목직에 지원했던 친구가 있었죠. 제가 토모광이라고 불렀던 네, 토목왕.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던 네. 그쵸. 토모광의 자질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참고로 이번 자소서는 광탈한 자소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이번 자소서는 올 하반기 공채에 제출을 할 자소서라고 합니다. 네, 하늘 학생의 프로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하늘 학생으로서는 운이 좋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탈락한 걸 봐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제출할 자소서를 진단해 주는 게 좀 더 뭐랄까 가까운 시기에 써먹을 게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강쌤한테 매도 미리 맞는 거죠, 이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지원 기업의 LH 토목 직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지원 기업에 네. 보통 이제 어떤 직무와 어떤 기업들을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지원 기업에 LH 하나만 딱 써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친구한테 또 LH 간절하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꼼꼼하게 봐줘야겠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네. 강쌤은요? 일단은 아직 광탈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꿈과 희망이 가득할 때죠. 네. 그리고 한번 광탈을 당해보면은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우리 지원자가 광탈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바라봐야 되고 그만큼 좀 뭐랄까 그 열정은 가지되 좀 차분한 약간 그런 좀 뭐랄까 마음이 또 필요한 지원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LH가 주도적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는 이제 그런 기술직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한테는 더 좀 뭐랄까 또 타겟 그러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또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 좀 점검을 받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공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어떨까요, 강쌤? 일단 상반기가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3월 초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좀 딜레이 되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이제 공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채용의 규모는 사실은 매년 상반기가 사실은 하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채용을 진행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생산 활동에 더 큰 위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채용은 진행하고 있지만 채용 규모는 분명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뽑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뭐 중견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채용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반면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 초에 계획했던 채용 계획을 유지하고 있고 뭐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400명대 채용을 이제 4월 2일부터 이미 채용 공고를 오픈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들이 1월 달에 진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필기라든지 면접 전형을 무기한 연기를 했지만 지금 뭐 많은 기업 공공기관도 이제 시작을 하는 만큼 아마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싱숭생숭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컨디션 조절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네. 이런 것도 이제 실력이 됐어요. 이런 대외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하늘 학생이 지원한 LH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 되겠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지만 네. 일단은 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업무 이해 능력, 즉 본인이 지원한 이 LH에서 어떤 부분에 비전에 공감하고 어떻게 그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강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서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유사 역할을 수행했던 경력이나 경험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전달했던 사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의 어떤 갈등 상황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이제 의사소통 측면에서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라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에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이 되겠죠. 좀 더 협상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적절하게 상대방을 좀 설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했던 본인의 역할을 가장 책임감 있게 수행한 사례, 이 부분은 이제 직업윤리 능력 그리고 특히 이제 공동체 윤리와 관련된 책임 의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하늘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다소 아쉬운 자소서입니다. 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랑 이 자소서에 이제 문항을 작성해 주신 것에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안에서 또 비문 같은 것도 또 잘 발생을 했고 글의 전체적인 틀 자체도 그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뼈대는 완성이 되었고요. 그 살을 추가해야 될 분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백수 씨랑 좀 다른 관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글의 비문이나 뭐 이런 부분들 사실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항목에서 그래도 나름 평가 의도에 부합되는 부분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작가적 측면이랑 이제 자소서를 보시는 인사적 측면이랑 확실히 관점이 다른 그럴 수도 부분에서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진짜 총평을 네. 해주셨네요. 네, 이런 평가들은 모두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우리가 이 노래를 꽤 오래 불렀잖아요. 오래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름의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 가져가게 됐나 봐요. 네. 며칠 전에 우연히 이거 원곡인 홍대광 씨의 잘 됐으면 좋겠다를 네.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래랑 다른 노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H의 자소서 마 항목이고요. 본인의 맡은 바 역할을 가장 책임감 있게 수행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전 이 문항에서 조금 의문스러웠던 게요. 책임감을 다해서,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서 일이 잘 돼서 성공을 한 거를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결과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간에 내가 책임을 다한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책임감은 성과와 연결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소재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도전 같은 경우에는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목표를 도전한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것은 우리 지원자에게 주어진 역할,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성했던 그러한 부분을 소재로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일단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안에 직업윤리 능력이 있고 네. 그 직업윤리 능력 안에 하위 능력으로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가 있어요. 이 항목은 공동체윤리 중에서도 책임의식과 관련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공기관, 사실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역할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책임감 발휘. 이 항목에서도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소제목에 대놓고나 책임감 강조할 거다.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키워드를 그대로 소제목에 담아내는 게 좋은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뭐 자유롭게 자신을 소개해봐라. 네.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모습을 강조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키워드, 이 소제목에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항목은 우리 지원자에게 책임감 내놔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내놓을게요 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에서는 소제목을 아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는 힘 발휘. 이 친구는 책임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없는 힘까지 발휘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노하우를 녹여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도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것과 부족한 점을 배워나가 역량을 쌓는 것이 소속된 조직에서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자가 강조하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과 부족한 점을 배워나가면서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없는 힘이라는 개념을 두 갈씩에 잘 담아내고 있어서 사실 저는 소제목과 두 갈씩은 합격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잘 쓰셨어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상황 설명이 너무 지금 길게 작성되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지금 500자도 안 되는 글자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다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길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보고 싶은 건 여기예요. 여기부터 말 그대로 여기까지. 한 줄이 한 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 노력이 한 줄인데 굉장히 잘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하이라이트 하는 게 이 책임감이라는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배운 점이나 성과를 넣어준 건 좋지만 NCS 자소서는 제일 중요한 게 행동 중심의 자소서를 작성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장들 디테일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사님 평가를 봤는데 백수 씨 아까 작가적 관점에서 또 이제 지적해주신 20자 총평을 들어보니까 말씀하실 게 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제 강쌤이랑 의견이 갈라질 때 네. 느끼곤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책임감을 물었잖아요. 네. 책임감이라는 이제 단어의 정의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자소서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또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자소서에서 원하는 그 단어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것과 부족한 점을 배워나가 역량을 쌓는 것이 조직에서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것이 책임감의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량을 쌓는 것이 책임감을 다하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을 좀 더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전 또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항상 증명이라는 것은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 키워드의 그 구체적인 지표를 담아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책임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나요.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언제 다 하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제가 요즘에 그렇거든요. 봄이라 그런가요? 봄 탓이나요? 일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명확하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동기부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체 나에게 이게 왜 어려운 걸까? 내가 지금 이걸 기술적으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적인 자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들어가주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지금 이 항목에서 없는 힘을 발휘한다는 측면, 즉 기술적 측면에서 본인이 부족했던 지식을 배워가면서까지 했다라는 거 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줄로만 쓸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그 부분 없는 힘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부분 그걸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이 항목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소서는 아직 광탈하지 않은 자소서니까 광탈을 예방할 합격의 한 줄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네. 제가 사실 집요하게 비문 잡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근데 굳이 보이는 것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문장. 저 첫 문장은 또 진짜 우리가 또 두 갈씩을 지향하는데 첫 문장에서만큼은 특히 비문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새로운 것과 부족한 점을 배워나가.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맞죠. 근데 부족한 점을 배운다. 부족한 점은 배우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부족한 점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문제점은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부족한 것을 배워나간다. 이렇게 병렬식으로 쓰려고 한 문장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꽤 어려운 스킬이에요. 전문 작가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장 구사 능력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주 최상급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문장은 좀 안전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역량을 쌓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제 글자 수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강쌤이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글자 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아쉬웠던 거 상하수도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며 학부 연구생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민철 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진행자를 하고 있다. 라고 쓰면 그것은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 연구생으로서 또는 상하수도 연구실 학부 연구생 당시 정도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러운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연구를 위해서 관로의 토목인자들을 통계적으로 여기서 있잖아요. 해당 연구를 왜 해야 하는지, 즉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동기부여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간략하게만 좀 이유를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또 이해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 서적 어떤 서적 논문 몇 건 이런 거 추가. 그다음에 이 서적 저자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자가 내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건지 정말 어렵게 해낸 건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보완했다면 이 핵심 문장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하늘 학생이랑 전화 통화 한번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통화하는 거 그래도 아직 탈락한 자소서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렇죠. 약간은 마음이 좀 가볍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그리고 또 우리가 네. 같은 기업, 같은 직무를 노리는 친구를 한 명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알게 모르게 조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좀 둘을 같이 놓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네, 한번 궁금하니까 전화 통화 한번 해봐야겠죠?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하늘 학생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자기소개서 다시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아, 자기소개서.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취업 준비는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취업 준비요? 요즘에 좀 채용이 미뤄져서 네, 그냥 조금 필기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이라던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저희 작가 백수 씨 한번 먼저 바꿔드릴게요. 네. 네, 하늘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처음 통화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아, 네, 옛날에 비슷한 느낌의 학생이 한 명 있었어가지고 네, 그 학생도 똑같은 직무 지원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약간 네, 캐릭터가 목소리도 되게 네. 차분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는구나. 맞아요. 네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싱숭생숭하죠. 네, 조금 네. 싱숭생숭해요. 네,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스스로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요? 네. 스스로를 다짐할 수 있는. 네네. 이제 뭐 잘 준비해서 하반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자기소개서 이 항목들을 가지고 좀 꼬리 질문 만들기를 그쵸. 해보고 싶은데 네.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일단 주변에 저처럼 까칠한 친구 하나를 둬. 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딱 보고 네. 딱 봤을 때 의심스러운 걸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본인 혼자서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이 경험에서 드러나 있진 않지만 네. 본인이 왜 이 경험을 했는지 그 목적을 일단 준비하시고요. 네. 그때 누구랑 했는지를 좀 더 기억하시고요. 네. 그때 본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 그것도 본인이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마지막인데요. 진짜 마지막 맞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그리고 그 면접 시에 네. 이건 조금 제가 제 경험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네. 조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문제 해결 경험, 공동체 윤리 경험, 대인관계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식으로 경험을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정리하세요. 근데 어떤 뭐 조금 뭐를 그 세부 항목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잡고 그걸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NCS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네. 거기 10가지 NCS 직업기초 능력 있잖아요. 의사소통.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소재를 다 갖고 있으면 딱 그 정리가 된 거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늘 학생. 네, 네, 다시 강백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공식 질문이 원래는 네, 나를 떨어뜨린 기업한테 한마디 하는 거였는데요. 오늘은 네. 이제 아직 지원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간절히 가고 싶은 이 LH에 네, 한마디를 미리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보고 그 선택한 그 기업이에요. 네, 기업이라서 저는 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꼭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꼭 될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각인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마라는 항목 안에 세부적으로 1, 2 나눠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소제목도 두 개로 나눠주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가독성을 좀 더 높이는 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상황 설명을 최대한 좀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사나 이제 앞뒤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들, 그리고 한자 표현을 통해서 글자를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뒷부분에서 생각과 행동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글자 수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변수가 많은 올 상반기 채용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박쌤? 저도 이 채용판에서 뭐 십수년을 진짜 말 그대로 경험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뭐 채용이 연기됐다 아니면 채용을 적게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마음을 좀 컨트롤하는 게 사실은 어떨 때보다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채용 과정이라는 게 인생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준비한 게 많다고 해서 뭐 역량이 있다고 해서 뭐 인생을 다 잘 사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채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스펙을 갖고 있다, 뭐 말을 잘한다 이런 거 관계없이 뭔가 더 그 상황에 맞는 유연하게 적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원자들한테 좀 거듭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저씨가 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하반기 LH 토목직에 지원할 이하늘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하나씩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쉽게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요. 네, 그 자소서를 쓴다, 또 그냥 대부분의 글을 쓴다. 우리가 써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형식의 단순한 문장으로 써 나가는 것, 그게 기본기거든요. 그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 한 번만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면 결국 이게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물어본 것처럼 이제 구조화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게 된다면 자소서가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면접에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원자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서 항상 자소서는 진실성 있게 써야 된다는 거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3가지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3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